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매매 가이던스 같은 것도 조금 올려드려야 되고, 이제 차트 분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조금 드려야지, 좀 매뉴얼을 좀 정확히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금 괜찮은 글을 하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토대로, 여기에 대한 패러독스 얘기를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얼른 카메라를 켜고 지금 녹화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트레이딩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방향성을 제가 제대로 잡아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글을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선을 제가 명확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전업 트레이더라는 게 어떤 건지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근데 일단은 어떤 글을 봤냐면, 일단은 이 글이에요. 차트 방송을 보면은 짝대기 그려놓고 여기서 지지선이 형성되면 반등 가능하고, 여기서 이탈하면 추가 하방이 진행된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결국에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포장하면은 분석이 되는 시대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 차트는 리딩은 본질이 없다. 확률도 아니고 그냥 근거 없는 추측이다. 그래서 주가나 코인은 단기 방향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없다. 있다면은 방송을 안 한대요. 그 사람은 혼자 조용히 돈을 벌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 글을 보는데, 이거 괜찮은 글이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인사이트와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먼저 일단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그냥 몇 번 뭐 책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조금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계속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일부 분들은 이 친구가 말하는 대로 계속 되네. 야, 이 친구가 역대 저점과 역대 고점을 계속 맞추는 사람이네.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 방송을 계속 보신다면은 이제 제 분석에 대한 국회가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한 이해를 조금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글을 갖고 녹화를 조금 찍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정말로 자주 드리는 얘기예요. 차트 분석의 본질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대값 좋은 자리에 대한 기준선을 찾기 위해서 우린 차트 분석을 하는 거라고 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방송에서 은연중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분석한 대로 가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도 4월 달에 정확히 3월 달에 들은 얘기가, 21년도 상승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58K, 60K 찍을 때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봐서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 이제 좀 있으면 대하락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 들려오는 얘기가, 너 차트 잘 보고 돈 잘 버는 거 알겠는데, 야, 너 차트 좀 그만 봐. 이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언제까지 차트만 보고 있을 거야. 시대의 흐름을 봐라. 이제는 비트코인이 1억 가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2021년도 4, 5월에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은 최바닥에 찍었을 때, 2021년도 바닥에 찍었을 때 제가 코인판에 글을 썼습니다. 너무 힘들어들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올라가는 그랜드 사이클이 올라갈 거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제가 그때 들은 악플들이 아직도 롱충이가 있네였거든요. 정확히 말을 하면은. 근데 각설하고 본질을 조금 말하면은, 예측한 대로 가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신 게 보신 분들 보면 제가 소파동이라는 카탈로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는 시기가 잠깐만요. 갑자기 강아지랑 고양이가 엄청 대차게 노는데, 이거 잠깐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귀엽거든. 이건 좀 봐도 돼요. 대박이다. 이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놀아요. 신기하죠? 이 중요한 방송을 찍는데, 또 이런 게, 또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이런 것도 보는 거지 뭐. 어디까지 말했더라? 결국에는 먼저 핵심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준선을 잡기 위함이에요. 결국에는 지지 저항을 보고 뭐 이 지지를 깨게 되면은 하방이 나올 거고, 여기를 지켜주면은 뭐 상승 추세나 그 추세를 계속 타고 움직일 거예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지지 저항을 깨는 순간 우리가 보던 추세에 대한 무효화가 나온다. 무효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보던 방향에서 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지지선이 계속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경우에 그 지지선에 닿았을 때는 롱 포지션을 잡는 거고, 이제는 지지선이 뚫릴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지지선이 뚫렸을 때 숏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선이 되는 거거든. 지지선이, 저항선이. 거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우리는 스탑로스를 정해주고 매매를 하면서 손실값을 결국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는 많이 하시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 조금 심플하게 보면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임펄스냐 아니냐, 조정 파동이냐 추세 파동이냐,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엘리어트 파동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임펄스라는 패턴이 있고 ABC라는 N파동의 모양을 그리는 N자의 패턴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뭐 라이징 웨지가 있고 폴링 웨지가 있고 뭐 삼각 수렴이 있고, 우리는 결국에는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도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임펄스 패턴이 있구나, N자의 패턴이 있구나, 두 가지로만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을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구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고 그 시나리오의 중첩 구간에서 교집합을 찾아서 거기가 중첩이 되는 그 교집합은 확률 높은 시나리오가 돼요. 아, 여기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반등 혹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보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거고, 엘리어트 파동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임펄스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임펄스에는 절대 법칙이 있고, 예를 들면 1파동이 나갔다가 2파동이 조정이 1파동의 시작점을 깨면 안 된다, 이런 어떠한 가이던스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가이던스조차도 무효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의 패턴이 무효화가 되는 기준선이 어딘가, 그럼 우리는 그 무효화 기준선을 잡고 추세대로 매매를 하거나 손익비 좋은 구간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지,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한다? 이거는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차트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구나라고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또 그건 아니에요. 왜 그건 아니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 먼저 말하고 갈게요. 저는 유튜브에 올린 거 한 번도 제가 틀렸다라고 해서 관점 내린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었다라면은 제가 지금 방송을 4년을 했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알 거예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못 치고요. 그리고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하고 20분인가 지나면 수정 삭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흔적을 보시면은 장기 관점은 거의 다 맞췄어요. 이번에도 신고가 찍고 60K까지는 조정 나올 거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반등이 나올 거다 했는데 맞아떨어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되는데, 여기서 오해를 해야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제가 방송을 하는 타이밍이 있고 구간마다 다른데, 결국에는 차트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여러분들. 차트라는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힘의 크기가 강한 구간, 즉 메인 프레임, 시간 단위가 클수록 여러분들 그 힘의 크기는 강해요. 힘의 크기가 강하다라는 거는 그 관성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 단위가 큰 프레임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잘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미분할수록 프레임 단위가 작아지고 소파동 단위로 갈수록 노이즈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VG 갭 같은 거 보고 CME 갭 같은 거 보고 뭔가 갭을 따라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지표도 요즘은 되게 많이 보잖아요. 여기를 청산시키러 갈 거다. 이제 이러는 것들이 소파동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메인 파동은 시간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그 시계열을 맞춰줄지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되게 뭐 1분 단위, 5분 단위 혹은 15분 단위에서의 소파동은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딱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잖아. 물체가 클수록 노이즈는 작을 수밖에 없고, 물체가 가볍고 작을수록 노이즈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은 파동에서는 스키징도 많고 유동성 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메인 프레임은 거의 다 예측에 성공을 시키고, 그리고 시간봉 프레임까지 웬만하면 예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간봉 이하의 언더레벨 파동을 얘기할 때는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가령 뭐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잡는 포지션이랑 뭐 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잡는 포지션, 어떤 것들이 더 확률 높게 갈까요? 당연히 4시간봉이겠죠. 결국에는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메인 프레임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확률 분포도가 다르다. 결국에는 시간 단위가 작아질수록 우리는 예측에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다. 결국에는 조금 요약을 드리면,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미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있기는 하나, 그 기정사실화를 할 때는 한 가지의 방향을 예측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도 3가지의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시나리오를 짜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서 공통 구간을 찾아요. 그럼 그 공통 구간은 확률 높게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통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공통 구간에서 기준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고, 내가 어디서 나의 틀림을 인정할지, 어디서 나의 관점을 무효화시킬지 기준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지지 저항과 패턴을 보는 거고, 오실레이터의 다이버전스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잡아놓고 셋업을 하면은 거기서 포지션을 잡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차트 분석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도 맞다. 그리고 이게 시간봉대가 작아질수록 우리는 더 틀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기 가장 안 좋은 자리가 교집합 구간이 없을 때,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파동에서의 방송이에요. 제가 브리핑을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소파동 내, 5분봉, 15분봉 내에서의 타임프레임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돼? 결국에는 작은 프레임에서는 포지션 밸런싱 자체를 높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가면 돼요. 결국에 우리는 조금 더 메인 프레임에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뱅크롤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받을지. 결국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거다.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정도 말하면은 다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 맨날 하는데 뭐.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거거든. 보면은 처음에 내가 이 차트 이론을 마스터를 해가지고 차트가 어떻게 갈지 예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공부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오랜 시간을 하게 돼.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를 딱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대번 알아차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도구를 이렇게 이용을 해야겠구나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실히 하고 공부를 하면은 차트 공부가 조금 많이 편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제가 뭐 메인 프레임도 올려드리고 뭐 시간봉 프레임도 올려드리고 소파동 프레임도 올려드리는데, 소파동에서는 저도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파동에서는 그만큼 노이즈가 많으니까 내가 밸런싱을 크게 가져가지 말아야지, 혹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야지. 조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뭐 추세 중에 역추세냐, 아니면 역추세 중에 또 역추세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우리는, 내가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프레임에서 어떤 추세에서 어떤 구간을 매매하고 있구나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뱅크롤 셋업을 할 수 있고 나의 승률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건 조금 사담이기는 한데,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언제였을까?
제가 2022년도 이때 홀덤 친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실제로 생도분들이 있는 데를 가서 홀덤도 몇 번 친 적이 있는데, 생도가 이제 생계형 도박꾼들을 생도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로 그분들 보면은 대단한 게, 와, 진짜로 일단 기세도 좋고요. 기세도 좋고 정말로 매뉴얼적인 도박을 해요. 내가 잃을 확률, 그러니까 홀덤, 여러분들이 홀덤을 조금 나는 쳐봤으면 좋겠거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홀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홀덤이 결국엔 기세값 싸움을 하는 거여서 내가 언제 폴드를 해야 될지, 내가 언제 크게 가져가야 될지, 뭐 이런 심리 싸움들의 연속인데, 트레이딩이랑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홀덤 치러 갔을 때, 야, 그래도 내가 트레이더인데, 영석이 트레이더인데 내가 이거를 이 친구들한테 지면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 재밌게 하다가 안 친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한번 좀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덤을 치다 보면은 홀덤 속에서도 차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핸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건데, 차트 트레이딩도 결국엔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엔 차트에다가 자아를 넣지 마세요. 차트에다가 내 자아를 넣는 순간 내가 이제 시장이랑 싸우게 된단 말이야. 손절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순간 이제 한번 크게 잃는 날이 결국엔 오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청산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였나? 나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코인은 단기 방향을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없고, 있다면 방송을 안 한다. 혼자 조용히 벌고 있겠죠. 이 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찐부자면은 뭐 그런 거 안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트레이딩으로 돈 많이 버는데 뭐 방송 같은 거 왜 하나, 뭐 이렇게 좀 되게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는 조금 사담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일단은 먼저 그 찐부자 이론부터 말을 하면은, 저는 그 경제관념이, 이게 카톡방에서도 새벽에 사담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내 돈이 얼마가 있건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돈이 많은 집안에서 컸다라고 할지라도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배운 친구들은 내가 돈을 써야 될 때랑 안 써야 될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조금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 우리 집이 엄청 부유하지 않더라도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좀 어린 시절에 좀 많이 결정내는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찐부자면 이래야 된다. 뭐 찐부자인 적은 없어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돈 개념이 조금 없는 편이긴 해요. 뭐 어릴 때부터 뭐 막 솔직히 말하면은 버스를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돈 개념 좀 없이 크기는 했는데, 또 저희 누나는 안 그렇거든요. 저희 누나는 또 돈 개념이 확실한 사람인데, 같은 집안에서 커도 돈에 대한 가치를 다루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구나도 많이 느끼고,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 군상을 만나봤는데, 돈이 얼마나 있건 없건 돈을 쓰는 거는 확실히 그냥 사람의 가치관에 달린 거다. 결국에는 뭐 찐부자는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고,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굳이 왜 파이프라인을 찾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저는 일단은 이 카카오톡방을 개설을 21년도에 했잖아요. 21년도에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은 한 4년 정도 했는데, 4년 동안 제가 유튜브가 큰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방송을 하는데, 내가 이걸 뭐 어그로를 끌어서 구독자를 많이 가져와 봐야지, 혹은 내가 이걸로 막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뭐 그런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은연중에 하고는 있었지.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나도 언젠가는 조금 해야지. 왜냐면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나의 에너지를 조금 더 투자하면은 분명히 내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구축을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격이 막 어그로 끌면서 막 그러면은 막 좀 짜치잖아. 솔직히 좀 짜치더라고, 나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안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옛날에 뭐 인서님 뭐 레퍼럴 코드 알려주세요 하면은
아, 저 지금 그쪽 거래소 파트너십 이율이 좀 낮으니까 그냥 다른 거 쓰셔라. 뭐 이렇게 말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뭐 해봐야 그게 얼마 안 되거든.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만불 거래하면은, 이제 반반 나누거든요. 거래소에서 $5 가져가고, 이제 나한테 $2 들여오고, 여러분들한테 $2 페이백 되거나 할인되고 뭐 이런 식인데, 아, 저 뭐 해봐야 얼마 된다고, 안 할란다, 이런 거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한 23년도인가, 24년도에 이제 대장님들 있잖아요. 방송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사실을 내가 좀 늦게 알았어. 근데 저게 어떻게 되지라고 했는데, 막말로 그 $2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은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큰 건 맞구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거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그때 했지. 근데 그때는 좀 후회를 했어. 아, 내가 너무 조금 오만했다. 그냥 나도 조금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할 거리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조금 해볼까 했는데 이미 좀 많이 늦었더라고. 시장은 그쪽으로 너무 포화된 상태고 이미 파이는 다 가져가 있고 해가지고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을 아직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욕심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지금 찍고 있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먼저 말을 할게요. 트레이딩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건 적게 벌건 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건요 다른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는 일단은 애매하게 걸치고 있고 그냥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건데 뭐라 해야 될까? 어린 시절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있고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달라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벌어도 진짜 그렇잖아. 주변에 와, 저 사람 진짜 돈 많은데 되게 열심히 산다. 저런 것까지 챙기는구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생에 대한 의미 가치를 많이 쫓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의미 가치를 많이 쫓냐면 좀 사담은 제가 좀 안 하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제가 좀 신상을 알리고 싶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비밀 내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내 목표니까. 근데 조금 얘기를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1학년까지만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본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좀 의미 가치를 많이 쫓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침 7시에 학교에 와서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의미 있는 삶일까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시선을 돌린 게 집에서 이제 유학을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유학 가겠다. 나 학교 안 다닐랜다. 이러고 자퇴를 했지.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하다가 또 내가 마음이 변해서 나 그냥 수능 봐서 바로 대학 갈래 해가지고 저는 유학은 안 가고 수능 봐서 바로 대학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의미가 없으면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의 의미가 분명히 삶에서 있어야 되고, 그게 의미가 있다면 난 무조건 그걸 하거든. 근데 차트 트레이딩이랑 이 전업 트레이더 생활을 조금 오래 해보다 보면은 되게 자산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임펄스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기는 하지만, 물론 그 중에 ABC 조정도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이 과정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 이게 나한테 지금 의미가 있나? 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한테 남는 건 돈밖에 없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많이 했고, 잘못하면 돈도 안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돈을 너무 좋아하지만 생각보다 돈을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트레이더로 얼마나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내가 18년도에 코인을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날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시장에 있기는 한데 좀 되게 현타가 올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자 하다 보니까 뭐 분석글을 올리는 것도 조금 재밌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분석글을 지금 되게 많이 남겼고, 돌이켜봤을 때 내 스스로한테 나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네,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조금 받으면은 뭐 서로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의미로 지금 뭐 유튜브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저한테 큰 의미 가치는 아니에요. 사실 유튜브에 기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네이버 블로그에나 트레이딩뷰에만 로그를 기록을 해도 남는 거긴 하고, 뭐 유튜브에다가 하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서 재밌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은 진짜 취미로 조금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잘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되게 말이 3000%로 돌아왔다, 그죠? 3000%로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지금 잠깐 와이프가 오네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건 방송을 하고 뭐 이러는 건 전혀 상관없다. 결국엔 이 말을 조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뭐 돈 많이 버는데 뭐하러 방송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돈이 많을수록 부자일수록 파이프라인은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 내가 봐도 좀 짜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진짜 막 어그로 끌어가지고 사람들 막 유입시키고 좀 잘못된 게 많기는 하지, 이 시장에.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사실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 거고,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좀 말이 두서가 없죠, 오늘? 그냥 뭐 그냥 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다, 오늘. 뭐 그래서 다 했나? 주가나 코인은 그죠, 뭐 다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차트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는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제 단단히 각인이 됐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 방송을 봐야 되는지, 참고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해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건 안 벌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냐 안 많냐, 그냥 그 차이인 것 같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이 말이 조금 맞다라고도 난 생각을 드는 게, 어찌됐건 내가 이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5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힘들던 시기들이 되게 많았거든.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인사이트들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되게 개인톡으로는 감사 인사를 많이 해요. 하는데 뭐 그래도 앤서님 덕분에 제가 매매에 자신감이 조금 실려서 제 관점이랑 앤서님 관점이랑 겹쳐질 때 조금 더 힘있게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다른 사람의 관점, 신뢰가는 사람의 관점이 겹쳐졌을 때 조금 더 내가 포지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았을 때 얘기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내가 되게 어렵게 배운 노하우들인데 이거를 그냥 알려주냐의 문제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세상에 분명히 공짜는 없어. 공짜를 바라면은 그 마인드 자체가 되게 썩은 거긴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가격대를 맞춰서 같이 돈 버는 거는 나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거든. 좋거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돈을 번다라고 해서 제가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나도 조금 사람이다 보니까 쪼잔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 사실 내가 차트 분석을 할 때 물론 저는 직관적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편하게 보지, 내가 어렵게 방송하면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방송을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어찌됐건 나도 좀 그냥 가르쳐 주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근데 그렇긴 해도 웬만하면 다 가르쳐 드리죠. 다 가르쳐 드리고 인사이트 제공해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되게 이게 당연한 말인데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쳐주지 않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가 어렵게 배운 노하우들인데 이거를 그냥 알려준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벌 때는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하지. 근데 내가 틀리면은 그때도 감사하다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막 앤서님 막 이래주시는 거 너무 솔직히 좀 부담되긴 해. 뭐 싫은 건 아닌데 좀 과해요, 여러분들. 과하고. 그냥 돈으로 줘. 난 솔직히 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돈을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선물 보내시면 제가 항상 거절을 해요. 농담이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인생에 영향을 준지는 다 본인이 잘나서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도 그렇고요. 저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환경이 변했고 분명히 어떠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 나는 저 사람 덕분에 이렇게 됐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고, 실제로도 맞아요. 본인이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수지타산을 조금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조금 그냥 맨입으로 가르쳐 주기엔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람인지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무슨 내가 지금 봉사활동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서로 윈윈 볼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되게 두서없는 얘기를 오늘 또 장황하게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를 다시 찍지는 않을게요. 원래도 다시 찍진 않지만 아까 강아지 고양이들 노는 장면이 또 너무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또 저만의 로그로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게 라이브하게 방송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그래서 내 방송을 볼 때도 여러분들 칠면조 과학자 얘기를 했잖아. 이게 버트먼드 러셀이 한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칠면조 과학자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블랙스완은 늘 존재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예측 확률이 상당히 높은 트레이더긴 해도 블랙스완은 늘 나올 수밖에 없고 저도 틀리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지 말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포모감이 올 때 내 손익비 계산을 해야 되는 위치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제 분석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결국에는 본인의 분석과 합쳐졌을 때 제 분석이 유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내 분석이랑 이 사람 분석이랑 다르잖아? 그러면은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본인을 믿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남말 듣고 틀리면은 그게 더 후회된다니까. 남말 듣고 해서 틀리면 후회만 남고 남는 것도 없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내 방송을 참고를 하면 좋다라는 건 관점이 교집합이 됐을 때야. 이것도 그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들의 흔들림을 제가 조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만 딱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장황하고 상당히 두서없는데 이런 거 보통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